일단 최근에 이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폴리가 재계약을 제안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죠. 일단 이 재계약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바이아웃을 상향시키기 위한 재계약을 제안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으로 나오고 있는 금액이 5천만 유로예요. 근데 이 5천만 유로가 하나로 치면 67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적 시장의 그 규모를 보면 웬만큼 괜찮은 선수들은 600억, 700억 훨씬 넘어가죠. 근데 지금 김민재가 이 세리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자체가, 물론 이제 아직 반 시즌도 치르지 못했지만 김민재의 퍼포먼스는 세리에 베스트 수비수가 될 만큼의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 세리에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5천만 유로, 이제는 너무나 김민재의 실력에 비해 저렴한 금액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나폴리가 급해져서 재계약을 원하고 있고, 김민재의 연봉을 올려주는 대신 바이아웃을 삭제 또는 바이아웃을 상향시키기 위한,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도 현재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28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그러한 계약까지 노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구체적인 액수나 뭐 구체적인 바이아웃의 상향 조정 액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든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사가 나는데 정확한 액수는 어떤 기자든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거는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복귀하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죠.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적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다. 근데 나는 지금 나폴리에 온 지 반 시즌밖에 안 됐다. 왜 이렇게 이적설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고 추측성 기사가 무분별하게 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뜻은 뭐냐, 김민재가 재계약을 하든 안 하든 김민재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팀을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빅리그 우승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굳이 팀을 떠날 이유가 딱히 없다. 반 시즌밖에 안 됐고 빅클럽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놓여 있는데, 우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승하고 나서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조건을 받고 이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겨울에 팀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은 김민재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 나폴리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이제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사실일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민재가 이 나폴리에서 중요한 선수인 이유가 최근 들어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김민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비력 자체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나폴리가 이제 월드컵 기간 동안 마치 프리시즌처럼 친선 경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라흐마니가 부상해서 복귀를 못했고 김민재도 월드컵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친선 경기에서 못 뛰었어요. 그래서 4경기의 이 친선 경기를 제주스와 웨스티고르, 이 백업 수비수들끼리 호흡을 맞춰서 경기를 했습니다. 4경기. 근데 이 4경기 동안 나폴리가 실점을 11개 했습니다. 엄청나게 실점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김민재 선수가 너무 나폴리에서 혹사를 당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라흐마니가 없는 마당에 김민재까지 빠져버리니까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실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꾸준하게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의 기록을 보면요, 김민재 챔피언스리그 6경기 모두 다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는 현재까지 나폴리가 15경기를 치렀는데 김민재가 6라운드 스페지아전을 제외하고 14경기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치렀던 세리에 15경기, 챔피언스리그 6경기, 총 21경기 중에서 김민재가 20경기 풀타임을 뛰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김민재가 이 나폴리에서 핵심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풀타임을 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게도 라흐마니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라흐마니가 없는데 김민재까지 없으면 수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선택에 가까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요,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없는 친선 경기에서 웨스티고르와 제주스 이 두 선수가 호흡을 맞췄던 경기들의 장면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 나폴리가 워낙에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나폴리가 앞선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팀이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전방으로 볼을 걷어냅니다.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앞선에 있는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걷어낸 볼을 받을 때 뒤에 있는 제주스가 공격수에게 붙질 못해요. 왜냐?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섣불리 올라갔다가 뒷공간을 허용할 것이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제주스가 못 붙어주니까 상대팀 공격수가 편안하게 볼을 잡아요. 제주스는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편안하게 볼을 잡으니까 전방을 넓게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이때 측면에서 상대팀의 공격수가 뒷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따라가는 선수가 웨스티고르였거든요. 근데 웨스티고르도 제주스처럼 민첩성과 스피드에 약간 문제가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갔고, 이 장면은 단순하게 스피드 경쟁이거든요. 근데 스피드 경쟁이 이루어질 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웨스티고르가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 있었던 주앙제주스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김민재가 없을 때 주앙제주스와 웨스티고르가 호흡을 맞추게 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김민재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하는 팀들, 나폴리가 특히 앞선에서 압박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통 압박을 당하는 팀의 공격수는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죠.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때 김민재의 장점, 과감하게 올라가서 공격수를 압박하고 공격수가 돌아서지 못하게 전방에서부터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폴리가 여기서 또 압박을 성공하면서 김민재가 볼을 빼앗아내고, 이렇게 되면 나폴리의 압박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나폴리가 라인을 높게 올려도 김민재가 앞쪽에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 버리면 뒷공간을 허용할 일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김민재가 있을 때는 이런 장면이 늘상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나폴리가 아까랑 똑같아요. 나폴리가 앞선에서 상대팀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팀 골키퍼가 전방으로 볼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볼을 받기 위해서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김민재의 움직임을 보세요.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넓은 뒷공간이 발생을 하는데도 과감하게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고 이 위치에서 볼을 빼앗아 버리니까 애초에 뒷공간을 허용하지도 않고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니까 김민재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고요. 나폴리가 최근에 친선 경기를 보면요, 계속 이런 장면 나와요. 계속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걸고 있어요. 근데 전방 압박을 걸 때 상대팀이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만약에 김민재 같았으면 뒤쪽에 머무르고 있다가 올라오면서 상대팀의 공격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겠죠. 그래서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성공을 할 텐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나폴리의 수비수들이 주앙제주스와 웨스티고르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스피드가 느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볼을 잡았을 때 이 앞공간을 너무나 쉽게 소유를 하면서 볼을 끌고 계속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 이게 역습이 전개가 되면서 당연히 수비 숫자가 적으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너무나 좋은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여기서 공격수를 따라가기가 매우 까다로운 장면이지만 여기서 주앙제주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상대 선수가 결정적인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할 때 주앙제주스는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팀의 슈팅이 나오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인데, 이러한 장면에서 김민재를 생각해보면요, 김민재가 세리아 무대로 건너온 다음에
정말로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저런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수비를 할 때 분명히 상대팀 공격수가 더 많고 이때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커버를 못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상대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을 때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달려오면서 슈팅 찬스를 방해해준다. 그래서 김민재의 이 스피드가 놀라울 정도로 상대 공격수에게 위협이 된다.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죠.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으로 뛰어들어간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간 장면인데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너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죠.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인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상대 공격수가 슈팅을 할 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상대 공격수의 슈팅을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공격수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제대로 된 슈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대로 된 슈팅이 안 되면서 득점에 실패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아까 나폴리가 김민재가 없을 때 실점했던 장면과 방금 이 장면 비교해보면 김민재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서 우월한 신체 조건과 빠른 스피드, 민첩성을 활용해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벗어나게끔 만드는 선수인가,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민재가 빠져있을 때 얼마나 이 나폴리의 수비가 약해지고 불안해지는지를 김민재가 없는 경기들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폴리가 급해져서 혹시나 겨울에 수비수가 필요한 팀들이 5천만 유로를 내고 김민재를 데려갈까봐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폴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김민재의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을 떠날 것 같진 않지만, 그리고 팀을 떠나지 않는 게 김민재 선수에게 훨씬 더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뭐 엔소 페란데스도 이번 여름에 영입된 선수인데 1600억을 내고 데려가고 싶은 팀들이 줄을 섰으니까 김민재도 모르는 거거든요. 심지어 김민재는 5천만 유로, 67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바르디올 1000억이 넘고 뭐 바스토니 1000억이 넘고 웬만한 잘하는 수비수들은 1000억이 훌쩍 넘는 이 이적 시장에서 현재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김민재라는 수비수가 5천만 유로밖에 안 된다. 이게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계약을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바이아웃도 낮게 설정을 했고 본인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반 시즌 만에 김민재를 노리는 팀이 줄을 섰고, 김민재는 연봉을 훨씬 더 높이 받아가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는, 혹은 뭐 재계약을 하거나 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일단 뭐 팀도 잘 갔고 계약도 잘했고 본인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여러 팀들이 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폴리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김민재를 데려가기 위한 수많은 오퍼들과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